가장 큰 벽은 규제였어요. 규제는 정말 규제 때문에 규제가 없어야 돼요. 덥네요. 열정적으로 얘기해서 규제 얘기하면 막 열나. 네, 스타트업계에서 할 말 있어. 창업가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겪은 레슨을 전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첫 번째 회사로 수두비 대표님, 우리 사라 수경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은 사라 수경이고요. 사라는 제 프랑스 이름, 수경은 제 한국 이름이고 프랑스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고 교육은 대학교는 미국에서 다녔어요. 워싱턴 DC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하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첫 스타트업 수두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두비는 수가 물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수경에서 물수고 느비는 불어로 삶의, 인생의 그래서 삶의 물이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 이제 초반에 와인을 만들 때 포도로 주물주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이고 깨끗한 그 액체를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본따서 제 이름과 함께 갑자기 뭐 교회 같은 생명의 물. 근데 최근에 이제 사업을 접으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아쉽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풀고 그리고 다른 창업자분들이 이번 레슨을 통해서 또 이런 점들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섭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 소개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수두비는 와인 큐레이션 스타트업이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정기구독 서비스를 하고 싶었어요. 과거형입니다. 다른 이슈들과 규제들 때문에 제가 기존에 원했던 서비스는 결국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와인 추천, 그리고 정말 와인 가격보다도 정말 사람들의 소비자의 취향을 알아내서 이제 그 취향에 맞게 제대로 추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였죠.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셨는데 미국에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와인 그런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샵에 가서 와인 사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더 추천을 바라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정말 너의 취향과 너의 생활 그런 패턴들을 다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더 정확히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레퍼런스로 이제 생각하고 있던 스타트업들은 거의 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프랑스에 2군데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면 되겠다. 아시아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더더욱 필요할 것 같다. 다 이제 큰 그런 매장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들어가면 뭔가 뭐 마시지? 하면은 뭔가 추천을 또 받아야 되고 저 잘 와인 몰라요부터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장벽을 다 깨고 조금 더 편안하게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었죠. 딱 느꼈던 어떤 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벽은 규제였어요. 네, 이 규제가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리서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규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제 마인드셋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제?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냥 하면 되지 뭐야 이런 마인드셋이었어요 제가. 규제는 어떻게든 풀리겠지. 네, 뭐 안 풀려도 스타트업이 사실 그런 거 규제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룰을 따르는 것보다 약간 룰을 좀 이렇게 조금 휘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이 시장에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벽이 있으면은 길은 있다 해서 벽을 뚫자. 유통업상 술은 반드시 이제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만 오프라인에서 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와인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네. 그 규제가 일단 제일 컸던 거죠. 수입 주류는 통신 판매가 안 되는 거죠. 2020년 4월 달에 규제가 좀 바뀌긴 했어요. 온라인으로 결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픽업은 직접 와서 해라. 인증은 뭐 온라인으로도 되지만 결국은 배송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와서 결제하고 그리고 무겁다면 배송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단계에서 한 단계는 꼭 대면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애매한 규제인 것 같아요. 명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국민인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벙쪘죠. 풀어줄 거면 아예 풀어주던지 아니면 아예 풀지 말고. 근데 저는 여기서 성인 인증이 말도 안 된다는 게
전통주는 오히려 도수가 더 높아요. 근데도 다 판매와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유가 무엇일까? 전 제대로 그럼 Y를 달라. 이유를 얘기해주면 되겠다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참 요즘처럼 배달이 발전한 시대에 성인 인증이 된 사람에게 술을 배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니까 여러모로 산업에는 도움은 안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전에 마인드셋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있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케이스죠. 정책, 법률에 이제 적혀져 있는 나열된 거 외에는 다 금지인 거예요. 적혀 있는 대로만 해라. 다른 건 다 금지다.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안 적혔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스타트업으로서는 언제나 그 그레이 에리아라고 하죠.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 시장이 원하니까 해보자. 네, 법 룰을 따르지 말자. 이게 스타트업의 힘인 건데 저도 좀 시도를 해봤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 하지 말자 하면은 뭐하러 제가 창업을 했겠어요, 솔직히. 근데 해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는 무서웠던 게 약간 범죄자 느낌으로 좀 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You're a criminal.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정말 규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좀 다른 네네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좋게 보이지 않고 우리 미국 같은 거는 yeah, great startup 하고 제 창업자 대단하다 그래 하고 챌린지다 도전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때 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받았을 때 이런 점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AI 바우처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3자 기업과 매칭을 해서 그 기업과 함께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블라인드 데이트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전혀 모르는 기업과 이걸 만들어 나가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서로 알아야 되고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전략도 다 이제 계획을 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다 서로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딱 3개월을 주더라고요. 3개월 동안 다 쓰고 돈을 보고서 내놔. 저는 그때 이렇게 소중한 돈을 정말 너무나도 받고 싶었던 지원을 드디어 받았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거를 그러니까 예산 집행인 거죠. 우리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써서 결과 보여줘 이건데 그러면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갭이 생기고 소통 오해도 있고 네 그래서 미싱 포인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저도 그게 싫고 내 사업인데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 좀 어려움이었어요. 정부 지원을 해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수행해야 되는 업체를 딱 정해놓고 거기만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기업은.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너무 모든 게 저한테는 빨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가세요 하는데 3개월 이후에 글로벌 어떻게 가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재정적인 지원이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혼혈이지만 국적은 외국인이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다행히도 1년 동안 일단 사무실이 지원되어서 그 부분은 정말 큰 도움이 되긴 했어요. 1년 동안 아무래도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피부팅 막 했으니까 뭔가 또 고정 비용까지 나가면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도 팀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는 큰 도움이 됐죠. 좀 아쉬운 게 너무 외국인들을 좀 따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좀 외국인 창업자 버블이 되는 거죠. 그 버블이 한국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당연히 한국 창업가들하고도 같이 소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기회가 있으면 오히려 한국 창업가들도 외국인 창업가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교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창업을 한다는 게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조언을 주셔야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단 규제가 없어야 돼요. 네. 저는 이거 한이 맺혀서 나는 온라인으로 못 판 거 너무너무 아쉬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분명히 니즈는 있거든요. 수요는 있고 디맨드 있고 정말 그걸 제가 다 느꼈는데 이거를 정말
네, 안 바뀌는 이런 룰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네. 참 마음이 아파요. 네. 만약에 풀리면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 저 너무 지금 번합돼서. 해외 창업 생태계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창업 생태계랑 좀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 게 있으세요? 일단 물론 한국이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얘기해도 스타트업들은 워낙 오픈되어 있고, 근데 다시 뭐 규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게 규제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내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룰을. 그렇게 되면은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따라야 된다면은 오히려 그래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은. A가 저거 분명히 했는데 B, C, D가 다 똑같은 BM으로 또 창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비슷한 거에서 오히려 후발자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규제는 없는 거는 확실하니까 룰이 없다 보니까 예, 오히려 따라해서 더 잘하는 게 성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서 나만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거지, 굳이 똑같은 솔루션과 똑같은 BM으로 하진 않겠죠. 저는 그 사고방식이 저한테는 사실 가장 답답했던 것 같아요. 따라해라 하는 거. 그냥 적혀있는 대로 해라. 저는 이유를 모르면, why를 모르면은 굉장히 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한 것 같다. 당분간 일단 지금은 접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수드비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는 아니, 없어요. 끝나는 거니까 네, 목숨이 날아가죠. 생명의 물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의 물. 결국에 그 주주를 규제하면서 생기는 어떤 베네핏은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보호하고 싶은.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규제가 사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모순인 게, 오히려 픽업은 무조건 대면으로 규제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은 정말 다들 편의점 가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게 다 대기업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픽업 그런 포인트를 제가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은 하나고 결국은 대기업이 위너. 결국은 또 그들한테 가는 거죠. 편의점 이렇게 또 많은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건 또 되게 좀 모순이다, 정책 자체가. 이게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것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미국, 호주, 프랑스에서 메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수출하고 싶다고, 한국으로. 한국 시장 진입을 도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접으니까 또 이런 메일이 들어오네요. 근데 그거말로 한국 시장을 지금 정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집중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는 한국 시장 괜찮다. 무조건 수출하자. 하지만 한국은 아직 과연 그러면 샵만 늘어나는 거고, 뭐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한 2년 후에는 풀리지 않을까요? 제가 2, 3년 지나면 풀릴 거는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거를 정책 당국자들이 보고 풀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수드비 법인은 이제 더 이상 없고요. 꼭 제가 풀타임으로 수드비 안 하더라도 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는 계속 개발은 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보다는 약간 패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열정, 나의 열정은 아직 있으니까 그거는 편안하게 하고, 다음 단계는 지금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미국 스타트업이고 좋은 제안이고, 언제나 문화를 잇는 역할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문화와 또 브랜딩과 세일즈 스킬을 같이 이렇게 포지션이 어떻게 좀 생겨서, 그리고 이커머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의 한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가을에 곧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규제가 풀리면은 또 새롭게 진출하시는 모습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